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이 대북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그런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8.15 3일 연휴다 이렇게 하는 연휴를 기해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고 대략적인 한 두 문단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호응하게 되면, 북한이 응하기만 하면 각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미리 하고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의 가장 그 악질적인 수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라미 전법이다, 이런 것이죠. 애초에 목적지에는 가지 못한다. 처음부터 한없이 살라미를 잘라내서 하나마나한 그런 것이지만 북한의 이익은 고스란히 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살라미를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살라미 전술을 시작하자. 심각한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면서 출발부터 아예 우리는 성공할 생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말만 꺼내놓고 뭐 얼굴만 보여주면, 그러면 그때부터 협상 초기부터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더 얇게 살라미를 점여내면은 지원은 이제 고스란히 북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밝힌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중대한 내용은 정치 군사 로드맵이 준비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은 집단은 우리와 우리의 주적입니다. 얼마 전에 주적 개념을 다시 되찾아왔다 해서 그것도 인기몰이에 써먹고, 그래 놓고는 북측과 정치 군사 로드맵을 같이 한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밝힙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치 군사 로드맵의 그 종착점, 목표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평화가 정착되는 데가 언제냐 이야기했던 거, 그거를 다시 기억해 보면 될 겁니다. 이 속에는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결국은 통일이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죠. 휴전선이 없어지고 양측이 하나가 한 몸이 되면 그때 평화가 정착된다.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준비했답니다. 평화 정착시킨다. 그러면 북측에 어떤 혜택을 주는가? UN 제재를 면제하겠다.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있는데 더 깨뜨리기 어려운 것은 UN 제재가 될 겁니다. 더 강화하기도 지금 어렵고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도 큰 것이 UN 제재인데 이거 면제를 해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 왜 UN 제재 면제를 꺼냈느냐? 그거를 대통령실의 설명은
지난번 하노이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났을 때 북한이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은 유엔 제재 면제였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미국도 이번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 관심이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렇게 밝혔으면 그러면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미국과의 합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 어느 쪽이냐? 혹시 민주당이 지금 좀 인기율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공화당 측, 그것도 트럼프 쪽하고 같이 이 담대한 구상을 꾸민 것이냐?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유엔 제재 면제라는 것을 미국이 관심이 있으면 미국 제재를 좀 어느 정도 약하게 해준다든지 면제해 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유엔 제재 면제가 나온 터에 8월 12일에 윤석열은 유엔 사무총장을 그 용산에 한국으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말이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만났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 담대한 구상에 미국이 관심이 있다. 그래, 그게 뭔가 봅시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것에 김정은이가 그저 얼굴만, 코빼기만 비춰주면 협상 초기부터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에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우리는 식량이 남아도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은 무슨 밀에서부터 저기 태평양 쪽에 해서 쌀까지 전부 그 매점매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세계 식량 문제가 커질 겁니다. 중국의 그러한 음모 때문에. 그런데 북한의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윤석열이 실시하겠다. 또 발전, 송배전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우리 전기가 그렇게 남아도입니까? 우리 에너지원이 넘칩니까? 이거 약속했습니다. 국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항만, 공항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 이거 한국에도 안 하는 걸 해주겠다고 하고 있죠.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병원, 의료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그 지원을 하겠다. 또 있습니다. 국제 투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아주 막대한, 너무 지나치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겠다.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지원을 누가 하겠다고 했냐 하면은 우리 기억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그때 북한에 넘긴 CD, 거기에 이런 그 무지갯빛 꿈이 들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요번에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 15일인가 14일인가 그렇죠? 북측을 한 조금 비난하면서 뭐 많이 잡아서 한 50% 정도 비난을 하면서 북한이 이 비핵화에 같이 호응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참 시기가 묘하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에 관심이 있는 것은 혹시 트럼프 쪽인가? 뭐 우리로서는
그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내용이 뭐냐? 바로 그 부분이죠. 이거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의 그 국부를 퍼서 그쪽에 넘긴다고 한다면 그때 가능하겠죠. 이 정도 되면 북한 전체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개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을 자본주의로 바꾸는 그런 지원이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착각들을 할 겁니다. 아, 윤석열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구나. 자본주의로. 그래서 마치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그러니까 과거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핵무기는 김정은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 집단은 동독처럼 정권이 무너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서독이고 평양이 동독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착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감언이설을 하면 김정은이가 여기 속을 거냐? 아니, 문재인 CD도 받은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속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냐? 자,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정치 군사 로드맵으로 평화를 정착시킨다. 그리고 북한의 그 제재를 깬다. 북한을 지원한다. 결국은 중점은 평화 정착이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뭐 꼭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거 딛고 휴전선 허물고 북한 제재를 다 깨고 휴전선 허무는 건 우리 쪽이 비무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한 적도 있고 그래 북한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평화 노래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아 문재인 대통령하고 완전히 똑같으면서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엄청나게 퍼주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이라고 한다면 뭐 이 단계적 상응조치, 협상 초기부터 적극 지원 이래가지고 그때는 김정은이가 속으로 살라미 전법을 썼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야 살라미로 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안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서독이 동독을 먹는 것처럼 하면서 문재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그게 향하는 게 뭡니까? 연방제 통일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방제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개헌해야 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지 연방제 통일 안 됩니다. 개헌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8월 12일에 윤석열이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고 8월 16일에 빌 게이츠가 와서 뭐 코로나19 백신하고 관련해서 국회 연설을 한다. 딴 것도 한다. 그리고 윤석열 만난다 이랬죠. 그런데 김진표가 내가 빌 게이츠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빌 게이츠가 이 시점에 와서 국회 연설을 하고 윤석열을 만나는 게 단지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사람은 없겠죠.
그래, 개헌을 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고 이렇게 가면 김진표가 빌 게이츠를 부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8월 12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15 특사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도 한국노총, 민노총 이런 그 노동단체 사람을 포함해서 하여튼 8명 정도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거 왜 할까? 좀 납득하기 어렵죠. 더구나 이 사람들 상당히 과격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8월 13일에 민노총이 광화문인가? 거기서 아주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조선 직총, 그래서 뭐 민노총급이겠죠. 거기에서 보내온 연대사, 같이 가겠다 하는 연대사를 이 서울 땅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그 60년 제2공화국 때 북한에서 여기에다가 뭐 사람이 온다 그랬나 하여튼 문서를 보내서 여기서 북한하고 같이 즉시 통일하자 할 때 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흡사하다. 민노총이 시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근데 이번 대회가 하나는 노동자 대회지만 이들이 한 게 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이제 통일의 색깔이, 그것도 북한 중심의 통일의 색깔이 상당히 짙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과 또 관련지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북한의 신문, 방송 저작물을 우리나라에 개방하겠다고 권영세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바로 엊그제 이준석이 그건 내 생각이었다. 내가 윤석열한테 그 말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한국에 이걸 개방하겠다.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그러면 이거는 대남 방송이죠. 북한 방송을 우리 한국에 개방을 하면 그러면 누가 바뀝니까? 우리가 바뀌죠. 우리 체제가 바뀌는 거지 북한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북한은 받아들여서 우리 걸 그쪽에서 개방하겠습니까?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면은 그냥 5천만 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바뀐다. 북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처럼 바뀐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된다.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자유를 몇십 번 말했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속임수입니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이 평화를 몇십 번 말하고 윤석열이 자유를 몇십 번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들이 입을 몇 번 놀렸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이야기 하니까 더구나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준석이 반공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면서 반공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고 했죠. 그러고 보니 또 궁금한 게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갈 때 왜 그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씨하고 같이 갔는가? 하필이면 거기 가서 그때 왜 갔는가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혹시 북한 인사하고 만났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일종의 그 기회, 신대륙 발견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윤석열 측과 이준석 측이 지금 경쟁적으로 이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의문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이제 연방제 통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헌법 개정 이런 것에 대놓고 국민에게 이걸 공표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걸 봅시다. 2022년 7월 초에 박지인이 왕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 방문을 중국의 초청을 받았죠. 8월 4일에 펠로시 의장 피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했던 사건들은 기억하고 있죠. 그때 박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프놈펜으로 갔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8월 4일 박진이 프놈펜에 가서 북한의 안광일하고 3번 이상 만났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더구나 그 만나는 장소에 안광일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무슨 취재진을 좀 피하려는 뜻인지 일찍 가가지고 박지는 그 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여기를 갔다. 안광일이 더구나 인사를 하면서 호의적이었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박지는 최선희에 대해서 6월에 그 자리에 올라간 최선희한테 직책 그거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때늦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나자마자 이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 갔죠. 왕이를 만난 나머지 시간에 박진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 없죠. 8월 9일에 박진은 왕이를 만나서 지역 평화 공동기구를 하나 더 제안합니다. 문재인이 제안한 게 하나 있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이 행정부가 제안한 게 또 있는 겁니다. 새롭게. 여기에서 지역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거는 그냥 남북관계 그 비핵화 문제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은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다. 이게 외교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월 9일에 박진은 왕이에게 중국에게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8월 15일에 밝힌 이것을 이미 보고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3불 1한이 나온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3불 1한에 대해서 미국이 펄쩍뛰니까 중국이 그러면 안 된다. 마치 제3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파고드니까 외교부에서 한 답변이 그겁니다. 3불 1한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할 때 나온 거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3불 1한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한국 연합뉴스 기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그날 기자회견의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의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왕이는 3불 1한을 외교부에서 박진 왕이 회담 결과에 올려주지 않는 호의를 베푸는 대신에 한국 연합뉴스 기자가 대변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삼불 일한을 밝혀서 내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그런 방식을 서로 취한 것이 아니냐. 그냥 의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관계는 모두 증명 가능한, 그리고 중국 외교부에 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보고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에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8월 10일 이것은 NHK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VOA 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양은 중국이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쓰듯이 북한에는 지난 5월인가 한 명이 감염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계속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어떤 그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을 공개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를 않고 이틀 후 8월 12일 김여정이 남조선 것들이 김정은을 감염시켰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때 평양의 주민들이 몹시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얼굴이 붉어졌다 하는 그런 사진도 국내 뉴스에 실렸었습니다. 그게 북측의 분노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 병을 줬으니 약도 줘야 하고 남조선에서 주는 약을 받을 명분이 있다, 이쪽 역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트럼프 씨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일을 50% 비난하면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같은 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 이런 데 호응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북한은 남조선을 욕하면서 결국은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호응을 했다. 여기 좀 흡사하죠. 그래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도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 미국은 미국이긴 한데 혹시 트럼프 측인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품어봤던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보든지 현재 여론조사를 볼 때 일단은 상하원의 그 공화당 민주당의 구도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다음 대선도 아마 민주당이 다시 선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그 요건이 너무나 넘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거쳐서 8월 12일에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고 8월 15일에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엄청난 것들을 해주겠다, 유엔 제재도 면제해주겠다, 앞으로 정치 군사 로드맵까지 준비를 했다. 그리고 김진표의 초청으로 이게 지금 헌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 아주 주축이 되고 있죠. 8월 16일에 빌 게이츠가 와서 국회 연설을 하고 윤석열을 만난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19 백신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만날 이유가 있죠. 북한도 코로나19 백신하고는 연결점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번 폭우가
김정은이 쪽에도 폭우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폭우 피해를 지원한다 하는 것도 하나 더 생겼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들여오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부, 대통령도 보고했으니까 오케이 했고, 국민의힘 그때만 해도 당대표, 이 사람도 이걸 추진했고, 자, 이렇게. 그러면, 당정대 연찬회를 하면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미리 축하잔치를 하는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대남방송이다. 대북방송 아니다. 우리 국민을 바꾸는 거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평양체제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번에 8월 26일에서 30일까지 한반도 평화염원 DMZ 자전거 대회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2년 동안 못했던 것을 이번에 굳이 챙겨서 다시 한다. 이거 아주 성대하게 한다고 하죠. 지도를 보니까 동서를 가로질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크게 한다. 역시 한반도 평화염원은 통일이죠.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대남방송을 스스로 하겠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공관이 있는 곳에서 통일행사 이미 했습니다. 그거 리마연이 지적했죠. 그것도 우리가 바뀌는 일들입니다. 그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현 한국 정부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속지 않고 이렇게 주겠다고 하고 우리나라 헌법 바꾸고 우리 국민한테 저들의 선전선동물 갖다가 세뇌시키고 또 정치 군사 쪽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또 무장해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허약해지겠죠. 일단 여기서 나온 것이 담대한 구상의 제일 전면에는 김진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다. 그러면 이 개정 헌법은 뭐냐? 국민주권, 자유경제 질서, 이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고 연방제 통일을 하고 북한하고 자연스럽게 겹쳐질 수 있는 사회주의 개헌을 하게 된다.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보면은 상당히 중국이 한쪽에서 리드하고 문재인 씨가 뒤에 어디 있겠죠. 이렇게 착착 잘 되고 있다. 빈깡통이라고 한 윤석열이 하는 것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구상을 윤석열이 겨우 3개월 동안 이걸 썼을까? 그건 아닙니다. 리마연이 이미 이 연방제 통일, 일국 이제 그 보고서 나온 거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거 헌법 개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민 주권을 지켜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구상은 결국 문재인 정의용의 기획이다. 그들의 원본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에서는 말들이 많고 윤석열 주위에 있는 그런 보수 성향인 사람들은 문재인 처벌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에 대해서 만일 그래도 윤석열이 적폐청산을 하느라고 지금 저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그러다가 차로 들이받아서 이렇게 부수고 있다. 그런 변명을 하려거든 당장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먼저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